오늘도 오시면서 따로따로 출발해서 여기서 모였었습니까? 네.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싶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제주도에서 오셨다 하셨습니까? 네. 저분은 어제 오셨으니까 아웃이고 오늘 안 했으니까 오늘 오신 분 중에 내가 제일 멀리서 왔지 싶은 분 손 한번 더 들어보시지.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춘천. 예. 그러면은 어제까지 멀리서 오시죠. 박수 한번 쳐줘. 네, 거기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출발할 때 비가 많이 왔습니까? 네, 춘천도 좀 많이 왔습니다. 오. 원주 지나니까 조금 낮았더니 다시 내려올수록 계속 많이 내려요. 그럼 자가용 타고 오시고. 아니 저는 버스로 버스로 오시고. 와서 여기서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카풀에서 왔어요. 예. 한 3일 동안 이렇게 무슨 태풍이 지나가면서 들렸다 하는 그 이거 하나씩 나눠주시죠. 우선 이거는 내가 보고. 우리 백년업 사무장님이 아주까지 자기 일에 숙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오늘은 화두를 타신다 그래서 화두 이거 한 장씩 드리게 저 준비를 해달라 했더만 지금 이어놓은 것은 3,000배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내용을 다 이어놨습니다. 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리 또 어려운 날, 또 다 바쁘신 그 중에서도 만사를 제치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날인데, 오늘은 그 부처님께서 견성성불 하신 그 내용을 우리 중생들도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중국에서 이제 큰 스님들께서 이제 그 틀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아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지금 화두라는 그 명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에 들어서 그 들숨 날숨을 쉬는 그 설명만 쭉 하셨는데 중국에 와서는 들숨 날숨은 빠지고 어떤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당에 그 해당되는 큰 스님께서 한 말씀씩 던져주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질문이 되고 그것이 또 화두라는 것으로서 돼서 그것을 참 부지런히 화두를 탕마해 가면은 나중에는 견성성불한다는 그런 결과까지도 이제 도출한 것이 이제 중국의 선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두는 그 본래는 그 어른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화두라는 것은 종류는 보통 2,000가지다, 1,000가지다, 한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의심을 품으면은 그 자체로 그 이제 화두가 되고 또 그 진리를 깨치면은 다 부처님을 깨친 그 수준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지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으니까 사실 보면 말은 간단한 화두지만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스님께서는 그 오늘 여러분께서 드린 것 중에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 그 정도로 화두는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제 큰 스님 어떤 분이 있었다 다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오시고 하셨겠지만은 제가 또 간략하게 해서 또 대중들에게 그래서
작년이 큰 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참 우리 곁에 이렇게 계시다가 떠나신 것이 벌써 30년이 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가 29배 병연의 말씀 출가를 해서 스님을 22년 동안 모시고 난 뒤에 지금 32년을 병연하면서 이제 아주 못 떠나고 있는 부엌에 철솥에 누르버티는 누룽지처럼 아주까지 병연함을 못 떠나고 이렇게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은 누가 아직도 안 간혹하고 그래 구박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이다는 말씀을 드리면, 스님께서는 1912년 음력 2월 19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묵곡리 합천 이시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아버님께서는 엄보는 상은이라고 이름 부르시고 자모는 진주 강씨였으며 스님은 속명을 영주라 하였다. 소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자치통관까지 마친 뒤로는, 이때 소학교는 벌써 스님 1912년에 태어나셨으니까 1910년에 우리 역사에 불행한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스님은 한일 합방이 되고 이제 2년째 되던 그 12년 2월에 일제시대 때 이제 태어나셨다. 꼭 이제 태어나셔서, 그래서 요새 또 뭐 국회의원들도 싸우는 거 보니까 그때는 스님은 조선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가 그렇게 시비를 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일본이 점령대가 나라가 뺏겼으니까. 그랬다가는 또 옳다 소리 못하고 또 연락에 또 학자들한테 더 슬픈 이야기를 한다고 또 꾸준하면서 실컷 듣는 요새 시대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옳게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스님께서는 이때 소학교라고 하는 건 일본 소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글을 안 배우고 이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던 그때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스님께서는 보통 소학교는 그때 4년 전강, 6년 전강 이렇게 그랬다는데, 보통 7, 8살 때 우리가 국민학교 들어갈 때가 저는 8살 때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때도 아마 그 거리 기준 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서당, 그때는 일본 학교도 다니고 또 서당에도 다니고 이렇게 또 두 군데를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그 일본 학교에서 마치고 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당에 가서 서당 한문만 배워오는 것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자치통감까지, 이 자치통감이라는 것이 중국 역사를 이야기하는 25권으로 된 책인 같습니다. 그런데 서당에서 자치통감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대학이 없으니까 박사 과정이다, 석사 과정도 없는 책인데, 만약에 거기에 비유하면은 자치통감 이거 25권을 다 읽을 수 있으면은 요새 말하는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그거는 실력으로 인정을 받았던 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20살 때도 아니고 18살 하면 요새 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그때 나이로 벌써 한문 어렵다는 한문 자치통감을 참 뒤로도 보고 앞으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다 이제 그거를 새길 수 있었다 할 정도로 되니까 요새 말하면 천재가 아니라도 천재의 그런 좀 준수한 그 머리를
타고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스님께서도 내가 18살 때 자취 통감을 다 깨치고 다 잃고 난 뒤에는 그 뒤에는 다시 내 스스로 공부해서 모든 것을 알았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남한테 누구한테 배운 것은 없다,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게 또 다른 학자를 보면 그렇게 옳게 알았는지 틀리게 알았는지 누가 심판해 주는데 그거는 스님 손 자기 개인 소리라고 또 맹박을 가하는 교수 평가도 하는 학회에 나가면 그런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신학문을 그러니까 모든 경서와 신학문을 섭렵하였으나 이는 진리의 문에 들어가는 길 아님을 깨달을 즈음 한 노승으로부터 영가 스님이라는 옛날 중국 시대 큰 스님 계시던데 그분이 지어놓은 선종 이론을 지어놓은 정도가를 이 노스님한테서 받아 읽고 호련히 밤에 햇불을 얻어든 듯 그렇게 시만이 밝아짐을 느꼈다고 스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정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20세 지난 후부터 어떻게 불교를 알게 되고 그때는 건강이 안 좋아지시든지 그래가 지리산 대원사라는 곳에 탑전이라고 가면은 탑이 이제 고탑이 있고 거기 우리 전태전처럼 자그마한 그런 우리 쉽게 이해하면 산신각 같은 그런 자그마한 집이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스님께서 그 대원사 주지 스님한테 저 들어가서 보니까 스님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네. 빈 방에 내 좀 빌려주라. 나는 요새 화두 공부를 좀 배워가서 어떻게라도 화두를 좀 밤낮을 하고 싶은데 뭐 왔다 갔다 하서는 안 돼. 저 방을 좀 빌려달라고 그 사정 해가지고 스님께서 그 방을 이제 빌리게 되고 그러고 스님께서는 당신 말씀으로는 42일 만에 그 동정일려의 화두 공부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변에 일타 스님 당대에 또 스님의 도반도 되고 후배도 되던 스님들이 아따 너그 스님 그 어떻게 가면은 전신 공양할 때 우째 가서 가면은 또 저거 뭐고 대원사 그 화두 자랑 안 하나? 내가 42일 만에 화두를 동정적으로 이렇게 깨쳤다 하면서 그 숟가락도 팍 패대기 치고 자랑을 하던 모습이 선하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제 지금 말씀한 우리도 동정일례라는 말씀은 상당히 생소하겠지만 스님도 이때도 이제 동정일례라는 그런 용어는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선을 정리하실 때 이제 정리해 놓은 그 단어를 그 뒤에는 쓰시고 계시죠. 그 동정일례라고 하면 우리 화두를 공부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의식이 성성할 때도 머릿속이 흩어지지 않고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는고 하는 이런 이 의심만이 마음에 머릿속에 담겨 있지 다른 일체의 잡생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동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경지가 동정일려 경지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더 경지가 있는 것은 몽중일려. 우리가 꿈속에 잤는데 꿈속에 자면 우리 꿈꾸면서는 꿈은 깨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지만 꿈꿀 때는 뭐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그 무의식 상태 아닙니까?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꿈은 없어지고 어째서 삼석은이라 했는가 하는 이 내가 마음속에 의심하던 이것만 꿈속에서 성성하게 되는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럼 그 경지가 몽중일려고 그럼 그것뿐이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잠이 확 들었을 때
남이 누가 나를 메고 가도 모를 그런 무의식 상태에 완전히 빠졌을 때도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에서 스스로 어째서 삼석원이라 했는가 이런 어떤 그 쉼 없는 정진, 화두 정진이 되는 그것을 이제 숙면일려, 그러니까 잠이 확 들어서 이래 숙면일려라고 이제 스님께서는 당신의 이제 선의 이론 책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많은 세월을 가야 돼. 오늘 동정일려 설명하게 되니까 선의 전체. 그래서 이제 숙면일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부처님이 깨쳤다는 그런 그 마음을 깨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스님의 체험 이야기지, 뭐, 그 거리에 있는 이야기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없으면 그게 거리 되나? 그건 자기가 거리 안 되고, 스님은 거리 된다는데, 자기는 자꾸 안 돼.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지의 스님 일찍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대원사 탑전에서 정진 40여일 만에 문득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고 화두가 동정일려에 이르게 되는 경험을 터득하게 되고 그때 더욱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화두 참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전에 없던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동정일려가 되고 있으니까 뭔가 그러면은 지금 견성성불한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 출발이 있으니까 출발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두를 열심히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1936년 병자년 봄 25세에 입산 출가를 결심하고 가야산 해인사로 떠나면서 출가를 시를 읊었습니다. 하늘 넘친 큰 일들은 붉은 하루불에 한 점의 눈송이요. 바다를 덮는 큰 깃털이라도 바다에서 모든 일어나는 큰 뭐 전쟁을 하든지 뭐 요새 무슨 탱크 같은 그런 배를 만들든지 하는 모든 그런 일이더라도 밝은 햇볕에 한 방울 이슬이다. 그 누가 잠깐의 꿈속 세상에 꿈을 꾸며 살다 죽어가랴. 망고의 진리를 향해 초연히 나 홀로 걸어가노라 하는 그런 출가시를 쓰고 이제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다는 그거는 이제 스님 정기에 당신의 선언 정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1936년에 병자년 봄 해인사 백년암의 하동산 스님을 은사로 수교 덕도하고 같은 해 운봉하상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한 다음 우리가 이제 스님 되는 순서는 행자라 그래가지고 처음 절에 오면은 이제 머리를 깎여줍니다. 깎여주고 처음부터 이제 부귀를 익히게 합니다. 이제 밥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반찬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또 뭐 일을 하든지 해서 그 밥하는 사람들, 밥하는 것을 공양주라 그러고, 반찬하는 사람을 이제 반도 반찬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그런 절의 어떤 이래 행장을 생활을 익히게 되더라. 그러고 비구파듣고 법원사 검어선언에서 정진하시다가 이때쯤 되면은 1937년인가 7년쯤 되면은 8년에 마하연 금강산 마하연에 이제 가시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제방선 남북 제방선에서 금강산이니까 남쪽에 있는 스님들, 북쪽에 있는 스님 모든 스님 제방에 어떤 스님들이 이제 모여서 안거를 하셨고 또 이제 그때 자원 스님이라는 큰 스님을 거기서 도반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고 거기서 이제 1년 또 2철 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대구 동화사 금당에서 29세 때 1940년쯤 될 겁니다. 그때 금당선언에서 마침내 칠통을 타파하시고 오도성을 읊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25세에 초출가를 36세 25세에 초출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5년 만에 덕도를 하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이거 얼마나 그 스님이 열심히 그 참 18살 때 그 공부했던 그 참 양면한 그 두뇌로서 자치통감을 보던 그 두뇌로서 오로지 화두 공부에만 전념하고 일체 망상이 없었던 걸 한 5, 6년 체험하면서 대구 동화사에서 그렇게 오도성을 일으켰다 하니까 스님의 이때는 세수는 94세지만 연도는 아마 1940년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스님께서 여기서 와서 제가 이제 병연에서 행자도 하고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계실 때 이때의 심정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다시 안 해주시던데 뭐냐면은 내가 그날 깨쳤다 아이가 이놈아.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깨쳤으니까 이 기쁜 날이니까 또 그전에도 스님은 용맹정진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24시간 등을 땅에 대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앉아서 화두만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눕지도 않고 이런 것을 이제 용맹정진을 하는데 스님께서 그날 화두를 깨치고 오후 한바탕 또 대중들하고 이제 이렇게 깨쳤다고 뭐 떠들고 서로 또 뭐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밤에는 내가 용맹정진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을 그래 먹었는데 그 마음은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밤이 새워지더라. 용맹정진이 되더라. 그런데 거기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그래서 스님 말씀으로는 그 깨치고 그 나온 줄에 한 10년 동안은 그 상태로 용맹정진 되던 그 상태로 지내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들은 이사들 하면 그러면 보통 우리 돌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심리 상태와 내 속의 어떤 그 깨침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잠이 곧 깨침, 깨인 것이고, 깬 것이 곧 잠이고, 잠이라는 것의 어떤, 우리가 참 중생이 이제 자야 되는 그런 잠은 이제 깨친 분들한테는 없어져 버리고, 성성한 그것만 현존해지는 이런 경제가, 그거는 부처님도 평생 그렇게 사셨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학술대회 할 때 경북대학교 정신과 이사님이 우리 교계 불교 학자들을 모셔놓고 강원도 어디에서 학예 수련대회 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그 논문을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큰스님 보여드리라고. 그거 보면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큰스님 이야기하신 전부 다 뻥이다. 우리가 안 자고 어떻게 그렇게 하루들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뭐 몇 년이나 하셨다는 것 그것이 말이나 되나 성철 스님께 속지 마십시오. 이런 그런 글도 달로 놓고 하셨지만은 뭐 스님은 지경지하고 내경지하고 빗대는 그 자체가 없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자 인마. 기분 나쁘다. 그러고 대답도 안 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스님께서는 8.15 10여 년 장자불화로 10여 년 가까이 고행정진 하시니 언제나 안목이 투철해서 그 당시 스님의 성기를 당할 자가 없었다. 8.15 강북 후 문경 봉암사에서 대중이 같이 사는 공주교학을 만들어서 그 뒤에 대한민국의 이제 큰 스님들 청담, 향곡, 자운, 울산, 해암, 법전 등 대덕 스님들과 같이 거기서 불조 정법을 발령하기 위해서 큰 정진을 하셨지만은 곧 1950년이 6.25 사변이 일어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6.25 사변이 뭐지 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대단한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또 다시 이제 그 선님 남쪽으로 피난해 오시고 또 그 다음에 이제 1995년에는 803 파괴사 성전하면서 10년 동안 주변을 이제 철조망을 둘러치고 내가 이 세상에 안 나간다. 나는 여기 이 세상에 남들이 보면 세상에 나를 가두었다 하지만은 나는 이 자그마한 땅을 갖다가 내 우주로 삼고 그 밖이 세상 감옥으로 삼고 거기 살 것이다 하고 그 10년을 거기서 이제 도강을 숨기고 정진하고 사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1967년에 가야산 해인 총님의 초대 방장에 초대되시고 1967년 여름 동안 그 하한거 때 해인 총님에서 초대 방장에 초대되시고 100일 동안 초대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안거 때 겨울 동안거 때 100일 동안 100일 법문으로 해서 이 종들이나 신도들이나 너무 신심도 없고 불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세상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를 종들이 안 믿는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중이고 이러면서 이것이 정말 이런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 스님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오 선과 교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100일 동안 법문 하시게 되더라. 그것이 이제 1967년에 했고 100일 법문 그때 100일 법문에는 책은 그때 나오지는 않게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스님께서는 그 후로 행사로 해인 총림 방장 되시고 그래서 한 20년 22년 행사에 쭉 방장으로 계시면서 1981년에 대한불교 조교정 6대 종정에 초대되시고 91년에 그때 종정은 임기가 요새는 5년인데 그때는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은 81년에서 80년, 90년까지 한 번 하시고 91년 제7대 종정에 초대되시고 그때 이제 스님께서 책을 2권 내셨는데 한 권은 선문정로, 한 권은 본지풍강 이걸 발간하시고 나는 이제 부처님께 밥값했다 하였다고 하시면서 헌연해 하셨던 것이 스님의 이제 대충 이제 인생으로 이제 거기 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지러운 세간의 거듭된 요청에도 산성은 자기는 오로지 청산에 머물 뿐이다. 행사에 머물 뿐이다. 하고 거절하고 총림에 머물면서 푸른 납자들 정말 깨쳐서 부처님과 되는 그런 지혜인을 수행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참 제자들을 가르쳤다. 결제 때는 산중에 비구비군이 들어서 항상 500여 명이 운집해서 정진하였으니 동양삼국에 중국, 일본, 한국에 이와 같은 수혜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스님 그러면서 천님은 이제 800년 육조 해능의 도노돈수 사상에 있음을 밝히시고 선정에 800여 년 동안 한국 선조가 물들어온 보조 국사의 도노 점수를 틀렸다. 그는 바른 선정의 그게 아니고 약간 삐뚤어졌다. 그래서 논파한 그런 것을 이제 선생님께서 조정하시고 다시 또 도노돈수 사상을 이제 설파하시면서 참 생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조국사의 그 도노 점수 사상은 오늘까지도 그 한국 불교를 선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도노돈수는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직은 그 학계에서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이 자기 공부한 것이 이제 도노 점수를 했으니까 스님의 도노 돈수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평생 공부해온 것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것이 이렇게 기반이 잃어버려지고 이제 지금 또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있으니까 지금도 억질로 그분들은
이제 도노 점수가 보조 점수 사상이 그 최고의 이제 선정 사상이고, 성철 스님은 자기가 국사이잖아. 우리 보조 스님은 그 국사인데, 그 행사 그 이제 방장 꼴짝에서 방장한다고 거기 뭐 국사에 비유할 실력이 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아직도 이제 한강 유역을 건강 흐르는 유역의 불교학자들은 또 보조 국사의 거기 점수가 맞다고 그러고, 요새 이제 한 10년 공부하셔서 이제 부산에서 동의대에서 한 분이 나와서 선문 정로를 10년 동안 연구해서 그렇게 이제 책을 내놨습니다. 그분이 제대로 스님의 도노돈수를 그 책을 해석해서 놓아서 저는 그분을 감지덕지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스님의 앞으로 도노돈수의 사상이 한국의 주류를 형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께 그게 이제 그분도 동시대 강균국 교수라는 분도 이제 부산에 계시니까 그 이제 또 낙동강 전선에서 또 학자가 나와야 한강 유역이 평정이 이래 되는구나 하고 지금 그렇게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이래 말씀을 이래 드려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그렇게 참선을 이래 선양하시면서 화두를 여러 개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화두가 2,000개 있다는 것은 경덕 전덕록이라는 중국 조사들의 한 2,000명 되는 분들의 그 어록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한 말씀씩 화두를 하나씩 그 문제를 내놨다고 그걸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화두가 2,000여 개를 하는데,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장하기에 따랐으면 2,000개가 아니라 만 개도 될 수 있고 그 한량은 없지만은, 그래서는 그거는 화두로서의 어떤 가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이렇게 당겨두시고, 스님께서 사람들한테 배우는 공부하려는 화두 배우는 사람들한테 여러 이제 주 보고 뭐 하고 했지만은 어떤 그 화두의 본연의 그 의심은 없고 자꾸 그 꼬리를 달고 이먹고 뭐 그 시신막 하는 그 화두가 이먹고 하는 화두가 제일 중요하고 흔한 화두고, 또 우리나라 어른 스님들께서 대부분 이먹고로 그 공부를 하셨고 또 거기서 깨쳤다 하시고, 또 이제 지금도 많이 주는 그 화두가 이먹고 하셨는데 그것도 스님께서 하시는 뭐 설법해는데 보면은 이먹고 하는 그 화두가 혼란스러워진다. 나중에 이먹고 가다가 이거 저거 가다가 답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이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철저한 의심에 내 마음을 그렇게 해서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 놓는 어떤 적정한 이 경계를 만들어 놓는 이것이 화두의 힘인 것이지, 이거다 저거다 답을 찾는 것은 나중에서 깨칠 때는 저절로 답이 찾아지지만은 그 답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보고 있어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또 선사들의 말씀이고 스님의 주장이었다, 이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내가 주워보고 나도 해보고 남들한테 해보니까 오늘 여러분 그 속에서 이걸 찾아내 보시면 지금 6필로 써 있는 이 글씨는 스님의 친필입니다. 친필이고 이제 야시 불 이제 한문으로 쓰면 야시 불 1인 니꼬인데 그걸 이제 번역하니까 무엇이 혹은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대답 마삼근이니라. 부처님 그런데 화두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마삼근이니라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걸 부처님을 물었는데 어째서 그 큰 스님께서 삼석은이라 했는고, 이것을 의심하고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담고 놓치지 못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눈 뜨고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머물러도록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말을 아까 번에 동정일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자 스님들도 뭐 그러면 화도 내고 하십니다만은 그 뭐 10년 20년 앉아 있었다고 해도 우리 이제 동네 그 선방에 다니는 보살님들 이런 그 거사님들도 아주 깜깜무소식입니다. 화두는 화두대로 놀고 나는 내대로 졸고 그래서 뭔가 그 성취를 못하고 있으니까 큰 스님의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의심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 또 박 실장님한테 또 설명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자주 하실 테니까 단단히 잡아서 꼭 참 화두 견성성불 안 해도 됩니다. 동정일념만 해도 세상에 잡생각이 다 없는데 뭐 그만큼 편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부는 몽중일려되고 숙면일려되고 저절로 자꾸 등급이 나도 모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도 5년 안에 그렇게 어렵다는 그 견성성불을 이루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고 당장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부처님을 물었는데 어째서 삼선거를 했는고 하는 이 의심을 떨어지지 않게 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주시는 것이 참선해가는 제1부입니다. 감사합니다.